안녕하세요. 독학사 2단계 인적자원관리 본 강의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인사관리의 기초 개념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인사관리의 의의와 성격, 인적자원관리의 개념 이런 부분은 책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좀 툭툭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관리의 기초 개념 첫 페이지에 그 인사관리 첫 번째 줄 같이 보실게요. 인적자원의 획득 및 개발에 관한 활동으로 기업의 장래 인적자원의 수요를 예측하여 기업 전략의 실현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련의 활동, 인사관리의 기초 개념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1절에 인사관리의 의의와 성격, 그쪽 부분도 인적자원 관리의 개념 부분 책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적자원 관리, HRM,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라고 하죠. 그 관리는 조직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스스로 조직의 목적 달성에 있어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조직의 발전과 함께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안전과 발전도 아울러 달성케 하는 조직에서 사람을 다루는 그런 철학과 이를 실현하는 제도 및 기법을 그런 체계를 말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다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가 일치가 되도록 인적 자원을 확보, 유지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같이 HRM이 지금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같은 개념으로 조금 요새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면요. 자, HRT 이런 부분 좀 알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설명 간략하게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인적자원 개발이라고 해서 디벨롭먼트가 들어가는 건데요. 이런 쪽은 교육 훈련이나 능력 개발 등이 해당이 되고 있고요. 자, HRP P는 플래닝이죠. 자, 그래서 채용, 충원, 선발, 이런 훈련, 경력 승진 이런 것까지 다 플래닝 쪽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게 특히 플래닝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게요. 이런 것들의 실패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아실 거예요. IMF 때 이런 국내 SI 대표 기업이 있었는데요. 자, 예전에는 잘 나갔을 때는 고경험 그리고 고임금 이런 것들이 다 수용이 가능했던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런 인력들을 잘 썼었는데 이제 IMF가 터지면서 이런 인력들을 아무래도 이게 잘라버리게 되는 것밖에는 되지가 않아서 다 이게 구조 조정을 시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인력이 없어서 신입 직원들을 많이 뽑게 됐어요. 근데 신입 직원들이 옛날 고퀄리티가 아직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업무 능력이 좀 떨어지게 되고 하다 보니까 저임금은 이뤘지만 그 퀄리티 부분이 떨어져서 이 기업이 점차적으로 쇠퇴하게 된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플래닝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에 나가서도 잘 인력 조정을 잘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 좀 잘 알아두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개념들 언젠가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같이 알아두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인적자원 관리의 중요성 부분인데요. 자, 책에 있는 내용 부분, 관리의 중요성 두 번째 줄 보시면요. 해당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 및 이를 이루기 위한 종업원 개개인의 행복을 양립시킨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면요. 운영자의 행복, 관리자의 행복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오답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런 거 시험 문제에 간혹 나오니까 잘 체크하고 가시고요. 자, 인적자원관리의 성격 보실게요. 이 부분도 시험 문제, 기출문제에 나왔던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좀 읽어가면서 정리를 하실 건데요.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말은 인간이에요. 관리 대상도 인간이고 주체도 인간이고 이런 것들인데요. 자, 관리 대상이 인간이다. 이 말은
사람 관리를 잘 해서 그 능력을 잘 발휘하게 해서 조직 발전까지 이루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 대상은 인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2번 보시면 주체는 인간. 그래서 사람 개개인의 인격이나 경험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주체 및 객체가 모두 인간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뭐 객체가 기계다, 객체가 뭐 도구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문제 잡아주셔서 틀리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4번 인적자원 관리의 현 상태보다 상태의 조작에 따른 조직 구조에 부합하는 제도 등을 운영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시험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현 상태가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거는 안 된다라고 잡아가시면 되고요. 뭐 이게 3번 지금 주체 및 기체가 모두 인간이며 이들의 상호관계라는 부분 보니까 뭐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이게 뭐 사람 무시할 수 없다. 사람 기업 문화 이런 거를 무시할 수 없다. 이런 것들 부분 봤을 때 제가 아는 쪽에서는 이제 미국계 명품 회사, 화장품 회사가 있었고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그랬는데 프랑스 계열의 그 외국계 명품 화장품 회사를 2군데 다 다니셨던 분이 있으셨어요. 이직을 하면서. 근데 그분 같은 경우도 기업 문화가 참 다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웃기다고 하시더라고요. 프랑스 쪽은 아무래도 좀 사람들이 느리고 여유가 좀 있는데 미국계는 좀 빡빡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관리의 성격에도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조직 목적이나 이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에 따라서 인적 자원 관리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도 판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현대적 인사관리와 전통적 인사관리 이거 15년도 기출문제도 나왔었는데요. 저 비교해서 좀 같이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도표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대적 인사관리는 조직 목표와 개인의 목표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고 있죠. 서로 윈윈. 해야 된다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전통적 인사관리는 뭐 조직 목표만을 강조하죠. 생산성, 뭐 최대 생산을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좀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적 인사관리에는 경력 중심 을 보고 있지만 전통적은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인간관은 주체적 자율적인 Y론적 인간관 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통적 인간관은 X론적 인간관. 여기서 X, Y 요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여러분들이 좀 추후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이걸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맥그리거의 XY 이론 이거 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X론적 인간관은 일하기 싫어하고 남의 지시를 받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X론적 인간관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감시해야 되고 계속 뭔가를 해야 하게끔 계속 채찍질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X론적 인간관이고요. 그런 흔한 집에 아버지 상이시잖아요. X론적 인간관이고 소파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어머니가 여보 뭐 좀 청소라도 하지 이러면 그때 슬금슬금 일어나서 하시는 이게 흔한 아빠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Y론적 인간관은요 자율적인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해나가고 이런 사람. 그래서 Y론적 인간관은 그래서 막 강조 채찍질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좀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게 Y 인간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적 인간관은 이런 Y론에 많이 초점을 두고 있죠. 네, 그리고 노동조합 이런 것들 간단히 보고 넘어가시면 정리되실 것 같으시고요. 자, 인사관리자의 역할 이 부분도 좀 중요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좀 예전에 뭐 06년, 08년도에 나왔지만 이게 또 언제든지 또 저희가 문제은행식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같이 한번 뚝뚝 넘어가면서 이해하고 가실게요. 자, 최고 경영자 내부 관계자 역할 중에 1번 최고 경영자층에 대한 역할. 이거는 책에 기역본 보시면요. 인적 자원 관리자는 최고 경영자층의 정보 원천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활동 및 의사결정을 하고 최고 경영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어야 하는 사람이 인사관리자의 역할인데요. 그래서 노동조합 가입할 때도 인사과장님 이런 분들은 노동조합 가입도 제한이 돼요. 왜냐하면은 그 사용자 또는 이익 대표자로 보기 때문에 그 노동자로 가입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사관리자가 생각보다 좀 외로워요. 약간 은근히 따당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되게 친한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러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인사관리자가 좀 그래요. 네, 그리고 이러신 분들 있어요. 그 약간 앞잡이형 이런 사람 있잖아요. 뭐 인재 추천도 약간 좀 잘 친한 사람 시키거나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된 인사관리자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뭐 문제 해결자로서의 역할도 수행을 해야 되고 뭐 인재 추천, 공평한 평가 기준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리을번 보시면요, 다음 페이지 리을번 보시면 그 책임에 대한 회피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인사관리자가 가장 어려울 때고 회사가 어려울 때예요. 그 구조조정할 때 그 앞장서서 아무래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인사관리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솔직히 회사 나오고 싶거든요. 하지만 이런 부분도 본인이 맡은 역할이기 때문에 회피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를 해 나가야 하는 것도 인사관리자의 이 1번에 해당하는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요. 자, 조정자, 부분간 조정자로서의 역할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서로 그 기억번 빨간 표시된 글자 위주로 보시면요. 기억번. 자, 서로 다른 관점의 생각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니은번 그런 집단 간의 부정적인 마찰을 줄이는 교량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디귿번에 기업 조직 내 부서 및 그 집단 간의 갈등 및 문제를 줄이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부서에서 어떤 뭐 신입 직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일이 잘 맞지를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 부서장들과 얘기를 해서 다른 부서로 좀 특기에 맞는 쪽으로 전직을 시키던가 이런 식으로 전근을 시키던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 있어요. 좀 이게 참 기업에서 보다 흔한 일인데요. 그 총무부 직원하고 영업부 직원하고 상당히 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영업부는 좀 나가서 일단 뭐 접대도 해야 되고 뭐 술도 좀 마셔야 되고 그리고 기름값도 솔직히 좀 많이 나오고요. 운전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총무부에는 계속 쪼는 거죠. 기름값 너무 많이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쪼고. 그리고 총무부는 뭐 행사 같은 거 진행을 하는데 솔직히 영업부는 너희 매출 올리면 인센티브도 받고 하는 우수사원상도 많이 타는데 총무부 직원들은 하루 종일 앉아있어요. 고생 되게 많이 해요. 뭐 행사 같은 거 해도 저희 뭐 잘해봐야 본전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영업부랑 총무부랑 안 좋은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도 좀 인사관리자가 나서서 영업 지원을 하는 총무부에서도 좀 인센티브를 받게끔 제도를 좀 바꿔주던가 뭐 같이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든가 이런 식으로 조정을 좀 해줘야 되는 역할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라인 종업원이죠. 에 대한 서비스 역할을 해야 된다. 자, 이런 부분도 자 기획본의 첫 번째 줄 보시면요. 인적자원 관리자는 라인에 대해 인적자원 관리자로서의 조언 등을 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는 뭐 제 이름에서 띄워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수동적으로 했다고 하면 지금은 조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거예요. 신입 직원들 회사 들어오면 정말 회사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거든요. OT 같은 거 오리엔테이션 잘 해주고 그 어머니 몇 살이세요 하면서 좀 환갑이나 칠순 챙겨드리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서비스가 별게 아니거든요. 진짜 뭐 경조사 못 챙기고 넘어가시는 신입 직원도 상당히 많이 봤어요. 이게 인사관리자가 좀 게으르면 이런 서비스가 전혀 안 되고 신뢰감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죠. 연말정산 이런 거는 대부분 사원들이 알기 힘든 건데 인사 쪽 관리자, 급여 담당자분이 이런 거 세법이 바뀐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뭐 어떻게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을 해주는가 이런 식으로 조언자 역할을 좀 해주면 그것 또한 신뢰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도 의료비를 한쪽으로 물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거 충분히 인사관리자가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신입직원들의 처음 들어왔을 때 뭐 부족한 뭐 영어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은 교육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주고 뭐 이런 것들 좀 해주시면 더 좋다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내부 관계에서 역할 이런 거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외부 관계에서의 역할 이런 것들 말씀드리면요. 1번 경계 연결자로서의 역할인데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책 보시면 기업 조직에 있어서 인적자원 관리자는 경영 외부 환경과의 경계 연결의 역할을 수행한다. 뭐 이런 거죠. 보통 노동부나 뭐 공단 이런 데서 공문 이런 것들 많이 들어오게 되고 또 수행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대표자가 이걸 가서 뭐 상대할 수는 없는 거죠. 사장님 바쁘신데. 그러니까 항상 뭐 대표 대리인 이런 것들로 해서 갈 수 있는 게 인사 관리자들이 보통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사 관리자가 회사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이렇게 되면은 좀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경계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거고요. 자, 변화 담당자로서의 역할. 저희 2번 그 책 같이 보시면요. 자, 두 번째 줄. 자, 기술적, 사회적인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인간에 대해 관련된 각종 제도 등을 바꾸는 변화 담당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새는 이제 육아휴직 제도 같은 것도 좀 많이 확대가 많이 됐죠. 그래서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또 많이 사용을 좀 촉진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뭐 거의 대부분 회사는 아니지만 몇몇 회사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취업규칙부터 바꿔야 되고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들 회사에 바로 적용을 시킬 수 있게끔 센스가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변화 담당자로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용을 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뭐 모성보호법 이런 것도 강화가 됐죠. 저 아시는 분 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RPG 게임에 거의 그 시조새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게임이 있는데 대부분 아실 것 같아요. 그쪽 프로그래머분이 남자분이 있으신데 좀 그 시조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새 날고 있는 애들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조금 좀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까 2분의 임금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게 조금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눈치껏 본인이 남성 육아휴직 쓰겠다. 본인 쌍둥이거든요. 그러니까 2명이니까 2년을 딱 던지시고 딱 나오신 거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도 불편하게 그만두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뭐 요새 뭐 하고 있으니까 육아휴직 쓰세요라고 하면서 쿨하게 서로 윈윈하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렇게 최근에 이런 훈훈한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어찌보면 저는 인사 담당자가 상당히 좀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을 바로 도입을 하고 그렇게 이용하게끔 만든 거니까요. 분위기를 만들어준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센스 있는 인사 관리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강의라서 조금 강의 내용을 많이 담지는 않았고요. 일단 개념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예제 많이 들어서 설명을 간단히 좀 드렸습니다. 자, 다음 장에서부터는 이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론 부분이나 이런 것들 더 중요시되는 것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들 말씀드릴 테니까요. 조금 공부 예습 좀 하고 같이 강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